네, 안녕하세요. 도공입니다. 오늘은 댓글 답변 영상입니다. 구독자분께서 내가 방생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잡아먹고 살 텐데 그 또한 간접 살생일 텐데 방생을 한 것이 100% 잘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100% 잘한 것은 아닙니다. 어, 방생을 한 물고기 중에 육식 물고기가 있고 초식이나 미생물을 먹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또 동물도 방생한 동물 중에 초식 동물이 있고 육식 동물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적 관계가 다 있다라는 얘기죠. 천적 관계 중에 어느 한쪽을 살리게 되면 어느 한쪽은 죽게 되는 이제 일이 벌어지겠죠. 이러한 상황은 곧 내가 어떠한 중생, 어떠한 생물을 살리게 되면 반드시 은혜를 입는 생명도 있지만 원수가 되는 관계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방생을 하면 무조건 좋은 인연만 만들어지는 걸로 생각들을 하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생명을 살리게 되면 반드시 원수를 지는 관계도 만들어진다는 거 사실입니다. 제가 잉어하고 붕어, 미꾸라지 그런 것들을 초기에 방생을 했었습니다. 깊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살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제 술을 잔뜩 먹고 왔습니다. 와 가지고 술주정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로 인해서 내 새끼들이 다 죽는다라는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나는 뭐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요즘은 내가 살생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네가 살려준 까물치가 내 새끼를 다 죽인다 하고 욕을 막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저는 이제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되물었죠.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나는 아무 말 한 적 없다 하고 가버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이제 그 깊은 고민에 빠졌죠. 아, 이게 큰일 났구나. 내가 살려준 가물치로 인해서 작은 물고기들이 잡혀 먹히는 그런 걸로 인해서 나하고 원수 관계가 돼서 지금 그 원한이 술 먹은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고민에 빠졌죠. 달리 말하면 이제 천적 관계인 생물을 살리게 되면 잡혀 먹히는 존재들 입장에서는 내가 원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의 과거의 살생업을 방생으로 풀고 당장 내 눈앞에 죽게 생긴 그런 중생들을 살리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다시 현상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또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얘기를 했죠. 양쪽 다 살려라. 그 말을 듣는 순간 해결책을 이제 찾게 됐습니다. 즉, 중립적인 방생을 하는 것이 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 잡아먹히는 중생도 살리고, 잡아먹는 중생도 살리는 중립적인 방생, 다 살리는 겁니다. 즉, 천적관계 둘 다를 살리게 되면, 나는 그 어느 것도 해치지 않는 관계로서 살리는 쪽이 된다라는 얘기죠. 즉 가물치도 살리고 미꾸라지도 살리고 쏘가리도 살리고 붕어도 살리고 피래미도 살리고 다 살리는 겁니다. 어느 쪽 편을 들어주지 않고 다 편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 그들 입장에서는 나는 나쁜 존재가 아니라 다 살리는 존재, 즉 잡혀 먹히는 쪽에서도 은혜로운 존재고 또 잡아먹는 쪽에서도 은혜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중립적인 방생인데, 복만을 바래서 무엇을 방생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저는 이제
그때그때 인연줄 따라서 어떤 것을 방생하면 좋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가장 좋은 방생의 방법은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는 방생을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자비실천 방생이고, 어느 쪽에도 원수짓지 않고 은혜만 입게 되는 그런 방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꾸라지나 붕어나 잉어나 다 육식을 합니다.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잉어나 붕어는 산란철이 되면 작은 참붕어나 새우 등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낚시를 할 때 미끼로 지렁이를 이렇게 끼어서 잡지 않습니까? 육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꾸라지도 마찬가지로 육식을 합니다. 미꾸라지는 미생물을 잡아먹기도 하지만 뻘 속에 들어있는 물벼룩이라든가 그런 작은 미생물들을 또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꾸라지를 방생을 하든 붕어를 방생을 하든 잉어를 방생을 하든 까물치를 방생을 하든 천적의 원수 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가장 근본인 먹이 사슬의 밑에 단계부터 쭉 위에 단계까지 골고루 다 방생을 하고 있습니다. 인연이 닿는 대로. 그래서 방생을 하다 보니까 바다는 상어까지 방생을 하게 되고, 즉 바다의 갯지렁이부터 시작을 해서 최고 상위 포식자인 상어까지 방생을 하게 됐고, 민물에서는 깨묵이라든가 미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먹잇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생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고동, 민물 고동, 새우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이제 최상위 포식자인 우리나라의 최상위 이제 민물고기 포식자는 까물치죠. 그리고 이제 산골짜기에서는 쏘가리고, 그래서 까물치, 누치 또는 쏘가리, 꺽지 이렇게 육식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물고기들까지 이제 하게 됐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에게 그들이 이제 소식을 전해왔죠. 우리는 당신에 대한 원한이 없다. 모두 다 당신에게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있다 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제가 이따금씩 방생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인과 연기에 의해서 그들이 전해오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소식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중요한 소식은 지금도 가끔씩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답변으로는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말고 인연 닿는 대로 골고루 방생을 해주면 은혜로운 관계도 있지만 원수가 될 수 있는 관계, 그거를 방지하고 그들로부터 벗어난 인과응보의 관계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상태로의 자비 실천 방생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생을 하다 보면 생명의 통달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생을 많이 하시다 보면 생명의 인과응보 관계의 현상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 이제 그 인연 관계, 인과응보의 관계를 자세히 세밀하게 보실 수 있고 또 현상을 느낄 수 있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그때 되면 복덕이 아니라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내가 살린 어떤 생명이 다른 생명을 잡아먹는 그러한 간접 살생이 일어나는 것, 네, 맞습니다. 고로 내가 살린 생명이 천적 관계도 같이 살려줘야 원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어떤 먹이사슬 관계에서 나는 벗어나서 자비 실천만 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지위에 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댓글 질문을 해주신 구독자분은 매우 감사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해주셔서 또 다른 방생의 세계를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 설명에 궁금증이 더 있다면 또다시 댓글을 달으시면 제가 거기에 따른 답변에 해당하는 영상을 올려드리든지 아니면 댓글로 답변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도공이었습니다.